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TC 21년도에 발표되었던 Xfuse on Infrastructure for Running File System Services in User Space입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은 커널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장단점이 되게 명확합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다루기 쉬워서 훨씬 개발하기 편하다는 장점과 그리고 커널 API를 바로 직접 쓰지 않아도 돼서 이제 디벨로퍼들이 이제 용이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OS 디펜던시가 커널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알리바바에서 나온 논문인데, 알리바바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관점에서도 이제 이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을 이제 바라보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를 여러 스토리지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스토리지 클라이언트들을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으로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더 용이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에서 항상 이제 따라오는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성능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RAS라고 하는 Reliability, Availability 그리고 Serviceability에 대한 보장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에서 커널의 POSIX API를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빌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퓨즈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퓨즈는 개발자에게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유저의 구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쉽게 파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퓨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이 파일 시스템을 유저가 코드를 집어넣어서 구현을 했을 때 이 퓨즈 데몬 프로세스라는 게 뜨게 되고, 그다음에 이 퓨즈 모듈이 커널 레벨에서 작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퓨즈가 디바이스 아래 퓨즈라는 스페셜 파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어떤 API를 날리게 되면은 이거를 퓨즈 모듈이 시스템 콜 형태로 받아서 파일 시스템 핸들러에서 이걸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리퀘스트를 퓨즈 리퀘스트로 변환을 해서 이 펜딩 큐라는 데 집어넣게 됩니다. 이 펜딩 큐에 넣은 것을 이 디바이스 핸들러가 패치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이게 프로세싱 큐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인플라이트 된 리퀘스트들이 유지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핸들러에서 이거를 퓨즈 리퀘스트를 이제 다시 퓨즈 데몬 프로세스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일 시스템 코드를 거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리플라이는 다시 역순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다시 디바이스 핸들러로 넘겨서 이 프로세싱 큐에 있는 인플라이 리퀘스트를 다시 찾은 후에 이 파일 시스템 핸들러에 리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최종 반환이 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에서 퓨즈는 이제 두 번의 커널의 이벤트 웨이트를 부르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이제 이 펜딩 큐에서 프로세싱 큐로 넘어갈 때 여기서 패치하는 것 하나와 프로세싱 큐에서 리플라이 넘어갈 때 여기서 이벤트 웨이트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이벤트 웨이트 이제 되는 이 구간에서의 오버에 대해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살펴본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것은 엑스퓨즈라는 것입니다. 이 엑스퓨즈는 이제 세 가지를 목표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일단 퓨즈를 하위 호환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엑스퓨즈로 옵티마이즈해서 구현된 파일 시스템이 RAS를 보장함과 동시에 높은 성능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덕션에도 이를 적용을 할 수 있게 하여서 사용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RAS와 이제 프로덕션이 이제 접목되면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거나 버그가 픽스 될 때 이제 이것들을 언마운트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들 등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엑스퓨즈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하이 스피드 스토리지 같은 뭐 퍼시스트 메모리 같은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 시스템 등도 고려를 하여서 이제 전반적으로 성능적인 그 이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고려를 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엑스퓨즈에서 이제 처음 제시한 것이 어댑티브 웨이팅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널의 이벤트 웨이트를 사용하고 이제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들이 몇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이제 잡아먹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 있는 스토리지로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같은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를 사용할 때 메타데이터나 또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처리가 돼서 다시 커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커널의 이벤트 웨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요청을 프로세싱 큐에서 펜딩 큐에서 이제 데몬으로 넘긴 후 프로세싱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 이벤트 웨이트는 CPU를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벤트 웨이트에서 걸린 이 마이크로 세컨드가 오히려 더 코스트가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것은 이런 하이 스피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때 잠깐 비지 웨이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일정 기간 비지 웨이트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요청이 다 수행되지 않으면 이제 기존 이벤트 웨이처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도식을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이 요청이 지금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제 비지 웨이트 피리어드를 계산을 해서 이 비지 웨이트 피리어드보다 내가 기다린 시간이 짧으면은 비지 웨이트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잠깐 기다리게 되고, 만약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은 기존 커널처럼 이 CPU를 일들을 해서 그냥 커널의 이벤트 웨이트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벤트 웨이트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험 결과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가 3에서 4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로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이 퍼포먼스 스토리지를 쓰는 경우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SSD나 하드디스크를 쓸 때는 이 액추얼 이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액추얼 타임이 비즈웨이 피리어드보다 훨씬 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비즈웨이를 계속 하고 있게 되면은 그 비즈웨이 기간 동안 오히려 그냥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단순히 올라가는 수준으로만 끝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오버헤드가 되고 성능이 잘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추가한 것이 이 웨이트 디시전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이 비즈웨이 피리어드와 이벤트 웨이트 오버헤드를 더한 값을 스래시 홀드라고 했을 때 이 값보다 앞서 측정됐던 그 리퀘스트 수행의 레이턴시가 짧다면 이 비즈 이벤트 웨이트 방식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기존 퓨즈 방식처럼 단순히 이벤트 웨이트 방식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 비즈 웨이트 그 모드를 이제 껐다 켤 수 있는 그런 어댑티브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제 패러렐리즘을 높이는 것일 텐데요. 기존 퓨즈 같은 경우는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펜딩 큐를 하나, 그리고 이 펜딩 큐가 프로세싱 큐로 넘어갈 때 이 프로세싱 큐를 이 FD당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FD라고 하면 이 퓨즈 모듈 안에서 유지하는 그 디바이스 파일, 그 스페셜 파일을 오픈했을 때 생기는 FD여서 그 오픈한 FD당 프로세싱 큐를 하나를 사용하게 되고, 디폴트는 이 프로세싱 큐도 하나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많아지면은 이 큐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컨텐션이 일어나서 여기 이 부분이 바틀렉이 될 텐데요. 엑스퓨즈 같은 경우는 이 펜딩 큐와 프로세싱 큐를 하나의 채널이라고 두고 이 채널을 여러 개 두어서 이 큐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컨텐션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그다음 평형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리퀘스트가 생기게 되면은 이 채널 중 하나를 골라서 이제 그 디바이스 핸들러로 넘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파일 시스템 핸들러에서 어떤 채널에다 리퀘스트를 넣을지에 대한 셀렉션 폴리시가 이제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폴리시를 선택하냐에 대해서 성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실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퓨즈는 이제 프로덕션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버그를 이제 수정을 해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이제 다시 버전을 업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환경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어떤 디스럽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퓨즈는 온라인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업그레이드는 그 퓨즈 라이브러리인 리퓨즈를 확장을 해서 온라인 업그레이드 워크플로우와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모니터 서비스라는 것을 두어서 이전 버전의 파일 시스템과 그리고 새로 이제 설치할 버전의 파일 시스템이 뭐 따로 업마운트 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게 러닝 타임에 이제 수정이 이제 버전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그림으로 도식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CLI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인스턴스를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로 스타트된 파일 시스템이 libxfuse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 서비스를 통신을 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인스턴스에 대한 스테이트들을 이제 로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요. 이 모니터 서비스는 그 중간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요청을 받은 모니터 서비스가 이전의 인스턴스한테 가서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그 저장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날립니다. 그러면 이 파일 시스템 이전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더 이상 이 커널 모듈을 통해서 리퀘스트를 패치를 하지 않게 되고, 당장 수행 중이던 리퀘스트만 이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니터 서비스에 다시 리플라이를 해서 이 업데이트 되는 인스턴스가 이제 저장된 스테이트를 다시 이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스테이트를 받아왔을 때 이제 다시 이 모듈로부터 리퀘스트를 패치를 해서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파일 시스템이 따로 업마운트 될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FIO를 수행을 하면서 파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생기는 그 스루프 변화를 본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FIO가 잘 수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그 업그레이드가 이제 처음 이니시에이트 되면은 여기서 이제 프리페러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패치를 멈추는 순간부터 잠깐 이렇게 스루풋이 0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가 다 새로운 버전으로 로드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그 FIO가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두 가지 형태로 실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처들을 각각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파라미터를 애널리시스를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실험을 수행한 것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파라메틱 애널리시스를 수행한 실험 환경이 되겠고, 알리바바에 있는 클라우드의 노드를 사용을 했고, 워크로드는 단순히 4KB 랜덤 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FS라는 간단한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 파일 시스템은 퓨즈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 스토리지는 이제 따로 이제 커널 레벨에 따른 로컬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타이밍 특징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에뮬레이트를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mem like라고 하면은 이제 메모리에서 바로 이제 리플라이를 해서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쓰는 것 같은 레이턴시나 성능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SSD like라고 하면은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딜레이를 100 마이크로 정도 추가를 해서 리플라이를 해서 이제 그런 스토리지의 특성들을 에뮬레이션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웨이팅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이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보실 텐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단순히 비즈 이벤트 웨이, 앞서 말씀드렸던 비즈 이벤트 웨이를 사용한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하게 이를 조절한 경우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비즈 웨이 피리어드를 이쪽에 있는 왼쪽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0이라고 하면 이제 비즈 웨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의 퓨즈처럼 이벤트 웨이만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이 pmem like에서는 이벤트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mem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수행이 바로바로 이제 리플라이가 오기 때문에 이벤트를 등록해 놓고 이게 CPU를 놔서 이제 다음에 리스케줄링 됐을 때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잠깐 비즈 웨이트 하는 순간에 이 리플라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비즈 웨이트 피리어드를 두고 이 리플라이를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SS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보시면 레이턴시가 많이 이제 길게 나오기 때문에 비즈 웨이트를 이 피리어드 동안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CPU 유티를 잡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즈 웨이트를 수행하는 것들이 성능이 조금 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를 고려해서 어댑티브하게 웨이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표보다는 조금 스테이블하게 성능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비즈 웨이 피리어드에 조금 인센시티브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그 이제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레이턴시고 X축에 스루풋인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 로드를 늘려가면서 이제 수행한 결과라고 했지만 아마 어플리케이션 단위 스레드를 늘려가면서 이제 수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채널 셀렉션입니다. 이제 그 엑스퓨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시스템 핸들러에서 디바이스 핸들러로 넘어가는 그 큐를 이제 채널로 두고 여러 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채널 셀렉션은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채널에 모두 이제 동등하게 리퀘스트들이 분산이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이 이제 엑스퓨즈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인덱스를 이 채널의 개수와 그리고 밸류의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류라는 것은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제 5가지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스레드 아이디, 그리고 CPU 아이디, 그다음에 라운드 로빈, 그다음에 스레드의 스타트 타임, 그리고 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드 i의 해시 값인데 3가지 다른 해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온 결과 중에 가장 큐가 짧은 채널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의 표를 보시면은 어떤 폴리시를 선택하냐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은 피면 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을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어댑티브 웨이팅 비즈웨이 이벤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채널마다 따로 이제 폴리시를 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채널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씩 더해가면서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즈 웨이팅을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다른 폴리시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SSD 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CPU ID를 사용하는 경우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 CPU ID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디스트리뷰션이 매우 스큐드한 결과를 내는 이제 상황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성능이 이제 스루풋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론 내리기는 PID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시 ID, 이제 해시 폴리시를 사용할 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이분하게 디스트리뷰트 하는 것보다는 뭐 스레드 아이디 등을 기준으로 약간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채널을 이제 선택을 하는 폴리시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입니다.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워크로드는 파일 벤치가 되었고 웹 서버와 그리고 랜덤 리드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리지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토리지 타입 같은 경우는 램 디스크, 그러니까 PM을 이제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램 디스크와 그리고 이제 패스트 디스크와 슬로우 디스크가 있는데 이는 각각 클라우드 노드에서 사용하는 디스크를 이제 그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디스크는 SSD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클라우드 디스크, 그다음에 슬로우 디스크는 기존 가장 싼 노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하드와 비슷한 클라우드 디스크가 되겠고 같각은 에버리지 4K 리드 레이턴시가 이제 115 마이크로, 그다음에 맥스는 80K IOPS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슬로우 디스크 같은 경우는 250 마이크로에 맥스 5K IOPS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디스크 구성해서 그다음에 셋업을 총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셋업 1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로컬 파일 시스템 ext4를 사용한
커널 파일 시스템이 되겠고, 셋업 2는 이제 기존의 퓨즈를 사용해서 이 스택 FS, 이 스택 FS는 퓨즈에서 넘어온 오퍼레이션을 바로 커널의 ext4 API를 불러서 그러니까 시스템 콜로 바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간단한 파일 시스템인데, 여기서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스텝 2가 되겠고, 스텝 3 같은 경우는 그 환경에서 X퓨즈를 사용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이 웹서버 워크로드 돌린 것, 그리고 초록색이 랜덤 리드, 그리고 이제 각 세 개가 디스크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수행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뭐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ext4만을 사용한 커널 파일 시스템은 사실 가장 성능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퓨즈를 사용하는 이 경우보다는 이 X퓨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성능이 훨씬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의 종류에도 크게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패스트 디스크와 슬로우 디스크의 경우는 이제 이 램 디스크보다는 느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의 그 영향을 조금 더 받는 편인데, 이 랜덤 리드 성능을 보았을 때 이 X퓨즈 그 패스트 디스크에서는 ext4와 X퓨즈가 성능이 여기에 스토리지 바틀렉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슬로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랜덤 리드에서 어떤 셋업을 사용할 그 구성을 가져가냐에 상관없이 이 스토리지에 바틀렉이 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퓨즈와 컴패터블한 X퓨즈라는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어댑티브한 비즈 이벤트 웨이, 그리고 이제 채널을 여러 개 가진 멀티 채널, 그리고 모니터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으로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이제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래서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가 뭐 4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스루풋은 뭐 8기가 정도까지 이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다른 퓨즈 논문들과는 다른 점은 이제 프로덕션에서 이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RAS의 요구를 조금 맞추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다른 논문과의 조금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